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기기의 네 번째 챕터 유도기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요, 이제 유도 전동기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유도 전동기를 다루게 되고요. 유도 전동기가 사실, 대단한 물건이 있죠.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데 전기 사용량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전동기에 90%가 다 유도 전동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변압기에 이어서 이 유도 전동기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뭐 어디 많이 씁니까? 실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쓰이죠.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다 들어간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세탁기 기본적으로 이 전동기가 돌아가야 힘을 받죠. 그치?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냉장고, 뭐 선풍기, 환풍기 이런 것들, 이런 전동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데 유도 전동기를 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뭐 에어컨도 있네요. 에어컨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우리 실외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유도 전동기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주로 삼상 유도 전동기를 다루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를 다루는데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이 유도 전동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도 전동기의 이제 회전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일단 이런 도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도체. 여기에다가 이제 자석을 두고요. 여기에 전기가 흐를 수 있을 만한 이런 금속, 이런 도체를 둔 상태에서 자, 여기 그쵸, 자석이 나오는 이 자석을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도 이제 전자유도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전자유도. 여기 자석이 이 금속을 스쳐 지나가면 변화가 생기죠. 일종의 얘도 코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일의 중요한 성질이 이 자석의 변화 이런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일종의 관성인데요. 자, 이 한 시점을 한번 볼까요? 지나가고 있는 어떤 시점에서 보면 얘가 자석을 주었다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자석을 이동시키게 되면 이 코일에는 스스로 얘가 자석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전자유도고요. 일종의 여기에서도 어떤 이런 작은 자석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또 이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도체에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또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 자체가 어느 방향인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생기고, 그 전류와 자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 녀석을 얘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전자유도에 의해서 이 자석을 움직였을 때 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는 원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유도 전동기는 이 녀석이 자석이 얘가 잡아당기니까 얘가 금속이니까 같이 딸려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금속 자체가 전혀 자석에 붙지 않는 구리라든가 무슨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렇게 전기가 흐를 만한 도체인 경우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것을 누가 실험을 통해서 처음 발견하고 생각을 했냐면, 프랑스의 아라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리로 만든 이런 원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회전 축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런 말굽 자석을 이용해서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자, 구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자석에 달라붙습니까? 안 달라붙어요. 그치? 구리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한번 해봤냐면, 자석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이 자석을 이 원판 주위를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켜봤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원판 자체가 얘가 지금 회전하는 방향이 있다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회전을 하더라, 그 얘기라고요.
오호, 신기하네. 자, 이것을, 자, 요걸 위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봅시다. 여기 위에서, 그쵸? 우리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여기 원판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말굽자석이 여기 N극 빨간색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그쵸? 이 원판 주위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오호, 그러니까 역시 이 원판도 같이 이렇게 따라 돌게 된다. 이것을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발견한 거죠. 이걸 아라고의 원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라고 원판이다. 그래서 이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이 금속을 자석을 이동했더니 얘가 같이 따라 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런 현상을 발견했는데 차후에 이거에 대한 원인, 그쵸? 이걸 한번 해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전자유도에 의해서 얘가 힘을 받게 되고 회전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자, 여기 약간 노란색과 지금 빨간색으로 약간 비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원래 처음에 있던 상태고 얘를 살짝, 그쵸? 이 막대 자석을 살짝 이렇게 이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석이 이 금속에 어떤 변화를 준 거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이런 와전류,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결국 이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금속판에 전류가 발생하고 또 이 전류에 의해서 이번엔 프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아,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이런 와전류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모여져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역으로 이 전류에 의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판이 이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같이 이 원판이 회전하게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다. 바로 전자유도에 의한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작용,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전류가 흐르고 그거에 의해서 힘을 받는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자석을 그냥 이렇게 돌려줄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동기기에서 살펴본 내용이긴 해요. 동기기에서 살펴본 고정자의 3상 교류 전원을 흘려주게 되면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동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아, 이렇게 여기와 A와 A', 그 다음에 여기 B와 B' 이렇게 세 개의 상을 이렇게 감아서요. 그쵸? 거기에 이렇게 3상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회전 자기가 만들어졌죠. 우리 동기기에서는 이 내부에다가 뭘 이제 두었습니까? 바로 전자석을 여기다 둔 거죠. 그리고 동기기에서는 얘가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의해서, 그쵸? 얘를 기동을 시켰어야 되고요. 기동 토크를 주게 되면, 그쵸? 같은 이런 회전자기와 같은 속도로 얘가 회전한다 그래서 이게 동기기였죠. 동기 전동기의 원리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하를 두게 되면 이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석을 돌릴 게 아니라 회전자기를 이 3상에다 주자 그 얘기죠. 자, 한번 살펴봤지만 뭐 여기에서부터 또 공부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서 자, 여기에 A, B, C 이렇게 세 개의 상을 공급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교점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1번 시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얘를 기준으로 2번 시점, 그 다음 만나는 점 여기 얘를 기준으로 3번 시점, 그 다음 만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4번 시점 이렇게 해서 자, 이 각 시점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1번 시점을 한번 보면요. 여기 A와 B는 그렇죠? 여기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게 되고요. 여기 검은색 C상에 해당되는 값은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전압이. 그래서 자, C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A와 B는 둘 다 이제 플러스 값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시점에서는 여기 지금 B상만 플러스고요.
A와 C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A와 C는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시점에서 보면 얘는 A만 음의 값을 갖고요. B와 C는 양의 값을 갖죠. A만 음이고 B와 C는 양의 값을 갖게 되고요. 4번 시점에서는 C가 양이고 여기 그쵸? A와 B는 음의 값을 갖네요. 여기가 양이고 둘은 음의 값을 이렇게 갖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뭐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권선을 감았을 때 이 부분을 A와 A' 그리고 여기를 B와 B' 그리고 C와 C'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앞으로 자, A와 A'이니까요. 이쪽에 전류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반대쪽으로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반대쪽은 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쪽이 만약에 또 크로스 이렇게 되면 이쪽은 도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도트였다 그러면 이쪽은 역으로 뭐가 됩니까? 크로스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하고요. 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도트로 표현해서 한번 각 시점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한번 나타내 보자 그 얘기라고요. 자, 가봅시다. 먼저 자, 여기 1번 시점에서의 그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그 다음에 B상, C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1번 요 상황에서는 C만 지금 음의 값을 갖죠. 그래서 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도트로 한번 약속을 하자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쪽은 반드시 뭐라고요? 클로스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와 B는 둘 다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여기 A에서 얘도 클로스로 표현해 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해 주고 그럼 그 맞은편은 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B도 플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해 주면 그 맞은편은 반드시 이렇게 도트가 되면서 오호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의해서 각 상에서의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으로 그쵸 클로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계 방향으로 여기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이고요. 도트는 뭡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들어가고 이런 형태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얘도 이 방향 얘도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얘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런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자속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쪽이 N극, S극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는 그쵸 두 개의 극을 갖는 이런 회전 자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자 2번 시점으로도 한번 가봅니다. 여기 2번 시점을 한번 표현해 보기 위해서 역시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2번 시점에서는 지금 B만 플러스네요. B만 플러스니까 그쵸 여기에다가는 크로스 그리고 나머지 A와 C는 마이너스니까요. 여기 얘는 도트를 찍고요. 여기도 도트를 이렇게 찍자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의 반대편은 반드시 도트 그 다음에 도트의 반대편은 반드시 크로스 여기도 도트의 반대편은 반드시 크로스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서도 그쵸 이런 점들을 이렇게 채워볼 수 있는데 이 표에 의해서 자 크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역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트는. 그래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그쵸 자개가 만들어지고 자 3번 시점도 가봅시다. 3번 시점으로 또 가보면 3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A상, B상, C상에서 여기에서는 C만 지금 마이너스네요. 아니 A만 그쵸 A만 마이너스니까 여기 도트로 찍고요. 그리고 나머지 B나 여기 C는 크로스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도트의 반대편은 크로스의 반대편은 도트, 그 다음에 크로스의 반대편은 도트 이렇게 되면서 오호 여기에 3번 시점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도트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그려보니까 역시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마지막 4번 시점에서도 역시 A와 A', B, C 이 상황에서 자 여기는 C만 양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C만 양수니까 여기가 클로스가 되고요. 나머지 A와 여기 B에서 노트를 찍고 어떻게 하자고요? 크로스의 반대편은 노트, 노트의 반대편은 크로스, 그 다음에 노트의 반대편 크로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크로스와 노트로 모든 걸 채웠죠. 이 상황에서 역시 얘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큰 틀에서는 이런 형태의 역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순차적으로 1번 시점,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오호, 그러고 보니까 뭐 이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 약간 순차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듯 보이게 되죠. 자, 이걸 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3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오호, 얘가 스스로 그렇죠? 회전하는 자기장, 회전 자개를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지. 오, 그러네요. 동기전동기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뭐 다시 한번 한 거고, 동기전동기가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때는 여기 그렇죠? 우리 직류 여자를 한 전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동 토크를 얘는 꼭 줘야 된다고 그랬죠? 동기발전기에서는, 아니 동기전동기에서는. 그래서 기동 토크를 줘서 부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돌아가는, 얘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였고요. 유도전동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일한 회전 자개를 지금 발생시킨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 동기전동기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이 원판, 그쵸? 원통을 돌리는데 얘는 자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전동기는 자석을 돌리니까 이 회전 자개대로 그대로 뭐였습니까? 동기속도 ns P분의 120F로 얘는 그대로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만, 이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자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치? 전자유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 회전 자기장보다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원통, 원판, 이것은 조금 더 늦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지만 얘는 이 회전 자기장보다는 더 늦게 회전하는, 이런 원리가 유도전동기에 들어있었네요. 이 동기전동기와의 차이점, 그쵸? 얘는 자석, 얘는 자석이 아닌 금속, 이걸 가지고 회전하는데 얘는 이 동기속도보다는, 즉 이 회전자라고 하죠. 이 회전자의 속도를 n이라고 하면 이 회전 자개가 만들어내는 이 속도, 동기속도에 비해서는 이 회전자 속도가 반드시 작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그 차이를, 이 회전 속도의 이제 차이가 얘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도전동기. 그래서 그 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슬립이라고 하는데요. 슬립, 뭔가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죠. 이 유도전동기는 이 슬립이 뭐 거의 8, 90% 슬립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슬립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 이런 원리, 동기전동기와 유도전동기의 차이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